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스왈로스 진행을 맡은 MC 박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르게 제가 직접 저희 패널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조금 오그라들 수도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개가 나오면 각자 평소 하던 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스왈로스 팀의 최고령이자 리더이자 무서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이죠. 다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고령 박다원입니다. 네, 바로 다음 분 넘어갈 텐데요. 횡성 씨가 낳은 최고의 일반인 출신 농구 전문가 채용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횡성의 아들 한채웅입니다. 네, 채용 씨에 이어서 다음 분은요. 저와 함께 이제 스와로스에 합류해서 어느새 6개월의 경력을 쌓은 이제 매력 만점 보이스 승원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력 만점 보이스 박승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광주 사는 이희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사는 이희종입니다. 네, 오랜만에 조금 색다른 변신을 해봤는데 반응을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게 먼저 지난주 채영 씨가 네네. 아니 채영 씨래. 뭐지? 진혁 씨가 갑자기 저희 톡방에다가 채영 씨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길래 뭔가 했는데 이거 준비했군? 간만에 준비를 이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저는 심지어 제 제가 지역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더 서러웠던 거 아십니까? 제가 좀 속이 좁은 편인데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진혁 씨. 저희가 여기서만 이렇게 좀 활발하지 톡방에서는 이렇게 막 서로에게 관심이 많진 않다는 점. 네. 네, 사실 이 진행 출처가 제가 기억하기로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MC께서 정영돈 소개를 짧게 했던 거를 기억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좋은 먼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녹음을 되짚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쵸. 아직 메시가 경기를 뛰지 않은 파리 생제르맹 리그 3경기 3승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다들? 네네. 근데 네. 메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나게 막 대세를 거두거나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네. 파리는 1등이었으니까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행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이마르 형을 잘 따랐던 것처럼 메시 형한테 한 수 지도받고 다음 시즌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번에 홀란드가 파리로 간다는 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MHN 라인도 만약에 음바페가 가고 새로 홀란드가 들어온다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축구계 또 호날두 선수가 호강두라 하나? 날강두 맞아. 날강두 날강두죠. 선수, 날강두 씨가 이제 죄송합니다. 날강두 씨가 이제 맨시티로 간다는 썰도 있어서 축구판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새 이제 흔히 해외 축구라고 부르는 이제 유럽 5대 리그가 많게는 3경기, 이제 적게는 1경기씩을 모두 치르면서 시작했는데요. 해외 축구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에게 수시원서 접수철이 다가온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왈로스에서는 스포츠 산업 관련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학과 소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스왈로스 58번째 에피소드 스포츠 산업 관련 학과 소개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먼저 제가 기본적인 수시 지원 안내 사항을 짧게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저희 패널들과 함께하는 학과 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콘텐츠 진행에 앞서 이번 녹음은 아무래도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오직 수시 모집 전형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체육 관련 실기평가가 없는 수도권 대학들만 선정했다는 점 사전에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수시 모집 안내사항을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최대 6번까지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6회 제한이라 하면은 6개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횟수는 수시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 한 개의 대학에서 여러 전형의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의 지원 횟수로 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학이 전형별로 복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면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시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시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그 순위를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특히 이번 입시 시즌은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도 완화되고 자소서의 비중도 과거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조금 모집 요강을 외울 정도로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된 수시 완서 접수일은 이제 9월 10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중에서 대학별로 각각 3일 이상을 모집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학마다 또 모집 마감일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까지 모든 최초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저희가 입시 콘텐츠 전문도 아니고 학생들이 전형에 대한 이해는 워낙 빠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학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오늘 준비한 학과는 무려 총 14개인데요. 학과별로 공통적인 카테고리를 4개의 테마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용씨.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횡성사는 한채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할 학교는요,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학교 같은 경우엔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매 학기 실기 수업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매 학기 스포츠와 실생활 근접의 이론을 배우며 그 이론을 이제 고학년에 사용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입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울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익히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영 통계라던가 스포츠 경영 학개론 등이 있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벤트 개최, 기획, 실습 등이 생겨나고 결국 저학년 때 쌓아놓은 길을 고학년 때 밟는 느낌인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입학 정원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특히 수시만 따져봤을 땐 이제 교장 추천으로 3명, 학종으로 12명, 고른 기회로 4명, 논술로 2명 해서 총합 21명입니다. 그리고 전형 일정을 살펴봤을 땐 입학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엔 아까 진혁 씨가 짚어준 대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4일 화요일 18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학교 특징을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위치가 미치인지라 이제 교통도 좀 좋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 마땅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학교 자체가 이중 전공이 필수여서 다른 학문도 잘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대 특성상 교환 학생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체육 계열과 그 언어와 관련된 이중 전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중 전공의 인기가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아볼 학교는 이제 경희대학교의 골프산업학과인데요. 커리큘럼부터 짚어드리자면 이제 골프산업학과 자체가 좀 신기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진학을 해서 두 가지 취업형과 일반형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저학년 시에는 각종 스포츠를 배웁니다. 스포츠라 하면 이제 수상 스포츠, 체조, 스키 등과 같은 스포츠를 배우며 고학년 들어서는 이제 골프 및 스포츠 관련 과목들이 추가가 됩니다. 골프 산업이나 골프 스윙 실습, 골프장 전문 관리학, 골프 룰 판례, 골프 전문 피트니스 등이 추가가 되고요. 스포츠 관련 과목들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화 법 등의 과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중 취업형은 토너먼트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직접 이 학과에 진학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37명을 모집하는데 학종으로 4명, 논술로 3명, 실기로 6명, 총합 13명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0일 10시부터 9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체육 실기를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예쁘고 취업 지원이 좋으며 전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학과이자 경희대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자부심 빵빵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골프 산업학과라는 이름 자체가 스포츠 이 산업 관련 학과에서도 조금 이름이 독특한데 최근 뭐 골프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늘고 있고 골프의 인기도 늘고 있어서 골프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학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보면은 제 주변 지인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골프를 즐기는 경우도 많고 더불어서 이 경희대학교라는 학교가 애초에 그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인맥이 굉장히 두텁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승원 씨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제가 맡은 학과는 두 학과로, 첫 번째는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입니다. 기존에 한양대에 스포츠 산업학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변경이 조금 돼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은 예술체육대학 산하 스포츠 산업과학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30명, 그리고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30명으로 각각 30명씩 뽑는다고 합니다. 작년 2021학년도 입시까지만 해도 스포츠 산업학과와 체육학과로 나눠져서 예술체육대학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스포츠 산업과학부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으로 나뉘어지면서 조금 더 이과, 문과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 조금 더 선택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 기준 전체 모집 인원은 30명이고, 우선 학생부 종합에서 8명, 그리고 실기에서 5명인데, 이 실기는 정기 실적 70%, 학생부 종합평가 30%로 남자 농구, 남자 배구에서 각각 2명, 3명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실적을 70% 보는 만큼 실제로 경기 뛰는 거를 보고, 그리고 퍼포먼스 차이로 이제 입시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계 13명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학과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히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술체육대학 산하에서 체육학과는 28대1, 그리고 스포츠산업학과는 24대1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적고 많은 지원 인기가 그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기 경쟁률에는 8.64대1, 그래서 선수들이 다 지원을 하는 만큼 무난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 산업개론, 스포츠 경제학, 스포츠 시장 트렌드 분석, 스포츠 마케팅 원론 등의 이제 스포츠 경영이나 마케팅에 포커싱이 된 과목이 추가되면서 점점 실기 과목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승호 씨가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앞서서 오늘 총 저희가 조사한 학과의 개수가 14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모든 관련 학과를 거의 조사했다고 해도 다른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학과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부분의 학과에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지원하실 때 너무 경쟁률만 보고 겁을 먹지 말고 그래도 과감하게 저는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는 안 했지만, 평균 지원 등급이 이제 1점대 후반, 그리고 2점대 초반,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 정도 참고를 해서 꽤 높은 등급이지만, 이제 학종은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학과는 국민대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인데, 체육대학으로 분류돼서 이제 스포츠 교육학과,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 스포츠 건강재활학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의 총 정원은 28명으로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과 실기 이렇게 두 전형밖에 없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국민 프론티어라는 전형으로 분류가 돼서, 이 전형은 서류 70%, 면접 30%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5명을 선발하고 따로 정원 외에 농어촌 전형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기에서는 1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실기의 특별한 점이 이제 볼링 선수가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에서 뽑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저도 얼마 전에 볼링 치다가 손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볼링 굉장히 재밌게 많이 쳤는데, TMI네요. 제가 몇 년만 어렵다면 이 학과도 지원을 해볼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참고로 그 손목이 나간 거는 하루에 8판을 치다 보니까 TMI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 2021년도 입시 경쟁률은 32대 1이지만, 이제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런 분야는 높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조금 겁먹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평균 내신 등급은 2.5에서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점대까지도 합격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지원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따를 것 같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과 역시 조금 한양대학교와 비슷하게 스포츠 산업 경영론, 그리고 여가 레크레이션, 스포츠 마케팅 원론, 스포츠 사회학 같이 이제 조금 더 마케팅 분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 실기에서는 동계 스포츠 과목이 따로 있는 만큼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채용 씨하고 승원 씨까지 총 4개의 학과를 소개해 주시면서 스포츠 산업 그리고 경영학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사전에 오늘 녹음 공지를 할 때 그 녹음 시작에서도 했지만 오직 수시하고 그리고 실기 전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열정적으로 조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이제 아까 승원 씨가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죠. 스포츠 과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광원 씨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스포츠 과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에 두 분은 2학교씩 했는데 저는 혼자 4학교인가 5학교를 하면서 진혁 씨가 조금 원망스럽게 됐습니다만,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를 준비해 보면서 커리큘럼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커리큘럼부터 한 번에 소개를 하고 학교에 대해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총 한 4-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교양 스포츠 활동이 있었습니다. 농구, 배드민턴, 축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수업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관련 순수과학 부분, 예를 들어서 운동 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기능 해부학 등 순수과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과학적인 부분, 예를 들어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법학, 스포츠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을 위한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재무관리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스포츠를 위한 산업이라 해서 운동 역학이나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론 이런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포츠 과학과들이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냐? 첫 번째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커리큘럼을 다 소개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족해서 등록금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에 따르면 연평균 884만 7천 원이라고 따서 이걸 2학기로 나눴을 때 등록금이 한 학기당 440만 원이라는 꽤나 큰 돈을 내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우선 수시를 찾아봤을 때 저도 조금 수시를 학과 모집이랑 실기 두 부분을 찾아봤었는데요.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실기는 선수 중에서 뽑는 걸로 해서 32명에서 이제 총 52명 수시에서 뽑는 거라고 합니다. 모집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들이랑 거의 다 비슷하게 9월 11일 10시에 원서 접수 시작으로 9월 15일이나 14일쯤에 서류 제출을 마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실기 부분에서는 10월 27일 날 합격 및 시험장 발표를 하고 10월 30일 날 시험을 보고
12월 16일 날 합격 발표를 하는 엄청나게 긴 여정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징을 봤을 때 제가 준비한 이 특징들은 다 대학 백과에서 좀 출처를 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1학년 때는 보통 성균관대 학생들은 교양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포츠 교양 수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 일반 교양 혹은 영어 교양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공 필수 과목들을 듣고 3, 4학년 때는 자기가 좀 더 관심 있는 전공 심화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성균관대에 관해서 인터뷰를 자세히 하시는 분 중에서 스포츠 과학과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분을 영상에서 본 건데, 학부생이 40명 정도로 꽤나 적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이 발생하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 학과 내의 활동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외부 활동으로 나가는데 살짝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애하기 힘든 건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활동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마케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외부 활동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뭐 연애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성형한 학생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저건 희정 씨 개인적인 연애에 관련된 궁금증이었다는 거. 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준비해봤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는 290만 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없죠.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8명을 뽑습니다. 이 8명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어 있고요. 이 학교의 특징으로 보자면 우선 수시에 대해서 인재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글로벌적 감각을 갖춘 학생을 뽑고, 체육 실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도전정신과 리더십 및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체육 관련 봉사하고 약간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선후배 관계가 좋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등록금이 조금 싼 편이다 아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적인 부분이 동아리가 보디빌딩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 관심 있는 스포츠 과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를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학과를 좀 얘기 들어봤었는데, 제가 들었던 바로 여기 학과 학생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 서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 SC에.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는 이제 이 응시 원서를 안 내거든요. 네, 이제 네. 신청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 학과 경쟁률이 50대 1인가 했던 걸로 이제 제 소식적에 그랬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만약에 담배 서약서를 깨트리면 어떡하죠? 잘리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거기 학생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립대 학생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이어서 등록금이 2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14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정원 내에서 학생부 위주에서 학교생활 우수자를 11명 뽑고, 정원 외적으로 학생부 위주에서 고른 기회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3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전형 요소로 봤을 때 학교생활 우수자와 농어촌 전형을 쓰는 사람이 동일한데,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요. 전형 요소가 똑같다는 게 뭐냐면 1차에서는 서류 100을 보고 2차에서는 서류 70과 면접 3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면접을 준비할 때 대학 백과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미리 좀 찾아보고, 혹은 그 다음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은 꽤나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준비했던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로 영어에 관련해서 자기소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합격을 했대요. 물론 준비한 사람만 합격하고 안 한 사람은 합격 안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뭐 준비해서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플러스 요소는 있겠죠. 자기소개를 그렇게 할 줄 안다면. 그쵸. 영어 약간 어필하는 거죠. 외국어 네네. 소개는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면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너는 외대니까 뭐 자기소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 영어로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네.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이제 면접 당일날 면접장 안에 이제 면접 대기실 안에 칠판에 외국어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대학별로 정말 천차만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시를 통해서 한번 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외국어 사용 금지면 약간 저희가 하는 훈민정음 그러게요. 외국어 그 정도까지는 사용 아니고 네. 같은 그런 술게임인가요? 워낙 술게임? 워낙 막 조금 유학파 이런 출신들이 조금 부정성을 돋보이는 위해서. 걸 좀 네. 막고자 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외대라는 타이틀을 좀 깨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과기대라는 타이틀을 좀 깨고자 아무래도 이과 쪽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언어를 좀 맞아요. 보려고 하지 않나? 과기대는 그리고 예쁩니다. 학교가. 가봤었는데. 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네. 이제 그 해리가 이제 드라마 찍으러 왔었거든요. 오. 드라마 찍으러 거기 엄청 많이 이제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네네. 학교 캠퍼스가 엄청 이쁜가 보네요. 네, 약간 이쁜. 네. 네, 그리고 제가 학교 캠퍼스가 이쁘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학교도 학교 캠퍼스가 이쁘기로 꽤나 소문이 나 있는 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이름만 들으면 인천이 들어가서 꽤나 등록금이 쌀 것 같지만 410만 원 등록금을 내고 다니신다는 점. 그다음에 수시에서 37명을 뽑아요. 근데 엄청나게 다양하게 그 세부가 나눠집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적으로 21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미래인재 전형으로 20명, 그리고 농어촌 전형으로 1명을 뽑고, 실기는 체육 특기자 앞서 말씀드린 성균관대처럼 선수들 위주로 뽑는데, 그 선수들이 16명, 그래서 총 수시로 37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를 한번 보자면,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를 70%, 2차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전체 100으로 본다고 합니다.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특별하게 볼만했던 종목이 씨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름 선수를 하셨던 분들이나 씨름 선수 해서 이제 자기는 다른 쪽 분야를 진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인하대학교를 이제 준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백과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학교의 특징은 교수님들이 스펙이 되게 좋고 멋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 뭔가 약간 배구 선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제가 보기엔 외적으로 멋있는 거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내적으로 되게 멋있는 교수님들이 많다고 느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45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46명을 뽑는데, 종합 위주 일반 전형으로 5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실기 위주 재능 우수자로 41명을 뽑습니다. 이 실기 위주의 재능 우수자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정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학교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모집 전공을 애초에 구분해서 모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문화 전공, 그리고 스포츠 코칭 전공,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종합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를 전체적으로만 보고 면접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나 인성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과목이 총 3분류의 실기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입상 실적을 우선적으로 보는 기계체조나 육상, 유도, 아이스하키가 있고요. 두 번째 실기로는 이제 실기랑 수능 필수 응시 자격이 필요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체대 입시를 위한 실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실적과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축구와 야구 분야가 있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가 재밌는 점이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류, 스포츠 문화 전공과 스포츠 코칭 전공 모두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고, 교직 이수 완료 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선발한다고 하니까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 과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학년 2학기 때 찾아보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아쉬운 게 학교의 주변에 놀 곳이 없다고 해요. 근데 뭐 이걸 장점으로 살린다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조금 대학교 가서 학문적인 서양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원 씨가 혼자서 무려 5학교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학과 이름이 모두 다 스포츠 과학과로 겹치다 보니까 조금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맡겼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아까 그 인하대 말씀하실 때 배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그 대학 배구 리그에서 인하대가 조금 성적도 좋고 유명한 편입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남자 배구팀 임도훈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인하대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고 확실히 그 인하대 출신 배구인들이 많은데 앞으로 성적도 기대가 됩니다. 조금 아까 승원 씨 이어서 TMI였고요. 저는 네, 그냥 그 교수님 외적으로 봤을 때 배구 선수 같다고 한 거였는데 진짜 배구랑 관련이 있었네요, 학과가. 그렇죠. 다음 파트는 이제 스포츠 과학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의학 관련 분야입니다. 희정 씨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스포츠 의학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보면, 네, 이전에 무감각했던 선수 관리 시대를 지나서 스포츠 선수들의 신체 능력의 강화, 성적의 향상, 재활 등을 취급하는 종합적인 의학 분야입니다. 스포츠 의학과는.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적인 생활 스포츠 관련 처치법, 운동법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학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이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이고요. 제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면 1학년 때는 인체해부학, 일반 생물학, 일반 물리학, 화학 개론 등을 학습한다고 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건강교육 등을 학습하면서 1학년 때보다 약간 발전된 그런 걸 학습하고 3학년 때는 운동 처방론과 같은 응급처치 및 안전, 체육교육법과 같은 트레이닝 방법론을 학습하고요. 4학년 때는 운동 손상평가 및 재활과 같은 종합적인 스포츠학과 이제 스포츠 경기 전략 분석 이런 이제 과목도 학습한다고 해요. 모집 전형을 얘기해보자면 특이하게 이 학교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민 프론트 전형에서 8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한 부와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1차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고 이제 면접으로 30%가 추가되고 아까 말했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통해 70%가 이제 점수가 기록이 되는데요. 또한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합니다. 특이하게 해당 학과에서는 무조건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 특기자만을 뽑는다고 해요. 대회 등급과 등수를 통해 이제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대회 등급에는 ABC가 있고 해당 대회에서 1, 2, 3등을 기록할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체육 특기자 전형은 특기 아까 점수가 60이고 면접이 20, 교과 및 출결이 20으로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이제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라고 단순 재활하고 건강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커리큘럼도 존재하고 체육 교사 또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이제 국민대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 이름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잠깐 까먹었는데 해당 학과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스포츠 의학과입니다. 이제 경희대 이제 캠퍼스 이제 어디죠? 용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 용인시 기흥구에 존재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의학과고요. 커리큘럼은 운동과학 영역과 이제 식품 영양학 영역 이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제가 스포츠 의학과를 찾아보면서 특이하게 경희대 이제 스포츠 의학과에서만 식품 영양학을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존재했습니다. 운동과학 영역과 이제 식품 영양학 영역이 너무 어렵네요. 영양학 영역 무슨 발음 테스트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좀 어려운데 우선 말씀드렸던 이제 운동과학 영역에는 필수로 이제 해부 생리학, 운동 생리학, 운동 영양학, 운동 손상학, 도핑과 에르고닉스라는 과목을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한다 하고요. 식품 영양학 영역에서는 필수로 이제 식품위생학, 식사요법, 영양교육 및 실습, 생애주기 영양학, 식품학 등을 이렇게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네, 쉽지 않은데 우선 모집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에서는 7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인 이제 레오느레상스 전형에서는 11명을 뽑습니다. 종합으로는 이제 1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대랑 비슷하게 생기부와 자소서를 이제 필두로 이제 1차 서류 면접을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또 30%가 들어가고 1단계에 이제 서류가 다시 70%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과 국가보훈 대상자로 2명을 선발하고요. 이는 이제 교과 비슷하게 생기부 이제 70%와 성적 30%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 우주자 4명으로 논술
이제 논술 비중 70%, 그리고 교과 성적 30%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학교 특징으로는 이제 단순 스포츠 의학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학을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운동의 끝은 이제 식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근데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영양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영양 관리하는 이제 해당 이제 과는 굉장히 높은 이제 포텐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신혁 씨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높은 수요를 예상하는 그런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천대 운동재활학과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과고요. 커리큘럼은 이제 다른 학과들은 잘 이제 명시되어 있던데 이게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운동재활학과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거를 이제 봐가지고 이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수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5가지 영역으로 교과목을 나눌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기초 영역, 인문 영역, 사회 심리적 영역, 자연 영역, 실기 영역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 영역에서는 이제 운동재활 관리학, 건강과 운동 재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인문 영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따로 이제 사회 심리적 영역에는 사회 문제와 운동 재활 그리고 재활 레크레이션 과목을 이제 학습하고 자연 영역에서는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 감각계의 운동 재활이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 있었고요. 실기 영역으로는 이제 수중 운동, 재활 승마, 필라테스 및 기구 운동 심화 학습 이러면서 이제 실기도 굉장히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기는 뭐 스포츠 종목들을 얘기하는데 뭐 구기 종목들을 얘기하는데 약간 좀 특이한 실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집 전형으로는 먼저 논술을 10명 이제 뽑고 교과 성적 우수자를 학생부 교과로 이제 성적 우수자 4명을 뽑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과 성적 이제 80%가 들어가고 이제 비교과인 출결과 봉사활동 같은 게 20%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으로 이제 6명을 선발해서 성적 60%, 면접 40%의 비중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농어촌도 2명을 선발하는데 성적 60%, 면접 40%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름이 특이한 이제 가천 바람개비 전형으로 7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1단계 이제 다른 학교와 같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50%를 차지하고 있고 1단계 서류가 이제 다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농어촌 전형문도 이와 동일하고요. 고른 기회 균형도 이제 이와 똑같습니다. 네, 농어촌과 고른기회 균형은 이제 각각 1명씩 이제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학교 특징으로는 이제 특이하게 이 과는 이제 다른 학과는 이제 예체능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 학과는 이제 특이하게 자연 영역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스포츠 의학에 집중하는 그런 학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타 학과에 비해서 스포츠 의학, 진짜 아까 제가 제일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의학에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학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학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정 씨가 학과는 세학과밖에 안 됐지만 아까 교수님 인터뷰한 것도 준비해 주시고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제가 그 어려운 주제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희정 씨가 채팅으로 비에 보내셨는데 하기 싫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파트죠. 이제 제가 준비한 학과는 스포츠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원서 쓸 때 조금이나마 선택지를 넓혀주고자 실기가 없는 체육 관련 학과로 경희대 체육학과와 중앙대 체육교육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희대 체육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7명, 학종에서 무려 21명,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1에서 2명, 고른기회 2에서 3명씩 총 33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종에서만 21명을 뽑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들보다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학종 모두 2합 5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종은 자소서 제출 플러스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작년까지 2합 4였던 최저가 2합 5로 완화됐고 학과 정원 중 특히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 목표가 체육 지도자 및 전문 체육인 양성이기 때문에 실기 부담을 덜고 싶은 학생들은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소개할 마지막 학과죠. 중앙대 체육교육과는
학종 전형 중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13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전 없고 자소서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요구되는데요. 체육교육과는 워낙 어떤 학과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학과 소개는 스킵하고요. 체육과 치고 실기 없는 학교가 정말 드문데 실기에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개의 학과를 오늘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스왈로스 패널분들이 직접 겪으셨던 경험담이나 수시 지원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및 덕담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짧게. 우선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게 수시 조언에 사실 필요가 없는 존재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정시로 학교를 간 케이스라서요. 근데 이제 저는 논술을 썼었기 때문에 논술 한정 팁을 좀 드려보자면 경쟁률은 이제 시각적 가치에 불과하다. 경쟁률이 높다고 학교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교를 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률이 높은 건 오히려 이제 눈속임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논술이니까 너무 집중해서 쓰지 말고 50대 몇, 30대 몇 이런 거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결과가 막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열심히 믿는 게 수시 합격에 이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저도 약간 채영 씨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팁이라 할 건 없고 하나 충고 아닌 충고를 하자면 수시 지원할 때 꼭 그 경쟁률을 보고 자기 학과나 대학을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솔직히 경쟁률이 물론 의미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대학과 학과가 좌지우지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꾼 걸로 인해서 그 학과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원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을 끝까지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엎어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딱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점수는 학교를 정할 수 있게 만들고 면접에 대한 노력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시간을 들이냐 하는 만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합으로 붙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추합을 놓쳐서 그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전화를 놓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시 만약에 추가 합격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전화가 온다. 그러면 스팸 전화일지 의심할 일본이 일단 받으세요. 일단 받아서 스팸 전화만 끊으면 되니까 일단 받아서 행복한 소식을 꼭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저도 다원 씨와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준비를 이제 했었는데요.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종합전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다 떨어질 것도 대비해서 수능까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먼저, 자소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써서, 이제 수능을 이제 웬만하면 이제 8월 말이나 9월쯤에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수능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자소서는 무조건 빠르게 끝내고 검토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이제 도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차에서 합격하셨으면 면접은 이제 그와 반대입니다. 무조건 시간을 더 많이 쏟는 사람이 더 이득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1차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붙었었는데, 면접 거의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대충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면접도 잘 준비하시고, 이제 그것도 잘 면접도 준비하고, 수능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원 씨 말씀처럼 전화 잘 받으시고, 저도 볼링장에서 볼링 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가지고,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었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진혁 씨가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근데 오늘따라 볼링 멘트가 좀 많네요. 뭔가 이상한 볼링데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 희정 씨가 앞서서 자소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희정 씨가 정시로 합격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정시로 합격을 한 희정 씨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만약에 이제 1차를 붙어서 면접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경쟁률을 뚫고 3배수든 4배수든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면접장에 있는 인원들은 나한테 제껴질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면접장에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르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저희 녹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스포츠 산업 관련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